안녕하십니까 수리학당 학생 여러분.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함수의 일반론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떤 공부를 할 때 미리 보아두면 좋냐면 무슨 함수자가 붙어 있는 거, 무슨 함수 해서 요 앞에 들어갈 단어의 구분이 이제 다항함수에서 출발을 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물론 이 다항함수라는 것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2차 함수를 어떤 메인의 주인공으로 해서 이 다항함수 부분을 다뤘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함수가 다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해서 고1 과정으로 배우게 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이제 수학 1에 들어있는 고2 과정으로 배우게 돼요. 학생들이 먼저 이 구조론을 알아야 내가 지금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패턴을 알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뭔가 인식하기가 더 편하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단원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 다음에 뭐 나오겠구나. 이런 내용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예를 들어 2학년 초기로 들어갔다. 지금 수학 1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지수함수도 안 했고 로그함수도 안 했고 상함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한 함수인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를 사례로 들어서 이 함수 일반론을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단원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무슨 함수가 나오면 그 단원은 단원명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언제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슨 함수, 예를 들어 2차 함수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게 첫 번째 단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는 법, 다루는 법, 그리고 이제 옮기는 법.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좀 말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딱 첫 번째 단어로 떠올리는 게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거라서 이 방정식 하면 왠지 막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실상은 근의 공식이라는 걸 갖고 있는 애가 2차 방정식밖에 없잖아. 3차 방정식만 해도 근의 공식이 없어. 그리고 여기 다 방정식자 붙일 수 있지.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방정식과 세 번째 부등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거지. 좌표 평면상에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 이거야.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뒤집거나 좁히거나 늘리거나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래프 단원이라면 이거 왜 했냐 이거야. 이 그래프 단원의 목적. 이 목적은 바로 그래프 방정식이라는 게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그래프와 또 다른 어떠한 그래프의 교점, 정확하게는 그 교점의 x 좌표나 y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방정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중에 그래프라는 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뭐 열리고 닫히고 뭐 사이드 값이니 사이 값이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등식은 얘가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얘는 같지 않다. 즉 크거나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아니, 크거나 작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 반대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전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하면 부등식이 F가 G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더 높이 있는 X의 영역이 어디냐? X의 영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좀 전에 찾아놨던 이 두 개의 근이 있다면 그 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근의 왼쪽 부분이 F가 더 높다. 이 근의 오른쪽 부분이 F가 더 높다. 여기와 여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 영역의 의미가 바로 부등식이라는 거죠. 부등식의 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당연히 G가 더 높은 부분, G가 F보다 여기가 더 높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여러 개 나온다면 여러 군데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함수라는 거는 항상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라. 여기에 이제 조금의 예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예외가 어떤 게 있냐면 다항 방정식이나 다항 부등식 같은 경우는 단원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으로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게 그렇게 큰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방정식 하나 들어가서 뭐 거의 뭐 한 학기 보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유리 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 그래프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 여기까지는 수학 상에 한단 말이야. 수학 하에 하나? 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요 방정식, 부등식이 옛날 같으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새로 바뀐 교과 과정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좀 이렇게 줄이는 추세잖아, 내용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얘는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이 너무 커지고 얘는 방, 부, 등식 부분이 두 개가 날라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적용되는 거야, 이게. 고1 때는 그러니까 온통 예외의 사항들이라는 거지. 수학 1에 딱 들어와서 지수로그 배우고 나서 하는 지수로그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이 내용에 구조론적으로 딱 들어맞는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당을 가지고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 일단 그 함수가 되면 무슨 함수니까 그 녀석의 원형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원형. 오리지널이지. 그러니까 1차 함수면 y equal x 같은 거예요. y equal x.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 애가 y는 x로 시작을 한 애가 이제 찌그러진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서거나 눕는 걸 뜻하고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등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지. 그리고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뒤집혀서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고 음의 기울기가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지. 원형 그리고 그 변형으로 되어 있다. 2차 함수의 예시를 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원형이 있는 거야. y는 x제곱이라는 원형이 여기에 요렇게 생겼다라고 놓여지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보통 이제 변형, 전문 용어로 하면 변환이 되는데, 이 변환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수배의 변환, 평행 이동 변환, 대칭 이동 변환, 회전 이동 변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뭐 1차 변환,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요. 예전에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런 용어 쓰지 않고 변형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변형만 가지고 이 함수 전체의 단원을 다루기 때문이다. 변형이 어떤 게 있느냐? 실수배의 변형이 있어요. 실수배의 변형. 근데 이거는 단원에 없어.
단원에 없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삼각함수 등등을 다루다가 경험적으로 종합해 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그냥 수업이니까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고1 수학상에 다루고 있는 변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평행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대칭이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형의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프를 다룬다의 구간인 거야.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실수배도 X 방향의 실수배가 있고 Y축 방향의 실수배가 있고 평행이동도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은 다 알다시피 뭐 소위 말하는 4대 대칭이동에서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에 원래는 이 3대가 맞는데 이제 역함수라는 개념 때문에 Y = X 대칭이동까지 이렇게 하는 4대 대칭이동 말고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X = A라는 일반선에 대한 대칭, Y = B라는 일반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A, B라는 일반점에 대한 대칭.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고3 때 이럴 때 그래프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때 쓸 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예시를 통해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중에 이거 두 개는 단원 내에 있기 때문에 다들 요령도 알고 뭐 이런 거죠. X 방향으로 M만큼이다 라고 하면 X 대신에 X-M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상에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Y 변수 대신에 Y-N을 이렇게 대체해서 넣는 것으로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fx에 n을 더하는 걸로 나타나지. 어차피 마이너스 n은 이쪽으로 넘길 테니까. 그리고 대칭이동 그러면 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원점은 x, y 모두에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붙인다. y는 x는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꾼다. 이거 다 요령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제일 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 실수배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수배. 이 실수배는 단원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함수들을 다루다가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해놔야 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적용시키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특화해서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실수배는 이게 어떤 얘기냐? 먼저 X축 방향으로의 실수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원형이 있는데 그것이 y는 하고 f 앞에 그러니까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거지. ax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실수배 변형을 했죠? 그러면 그 변형의 의미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
y축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a분의 1배 한다, 이렇게요. 이걸 내가 찌그러뜨린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얘 a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가 됐다. 그럼 2분의 1배 되는 거야. 3이 됐다.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딱 느낌이 어떻냐면 여기다가 아주 플렉서블한 고무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누르거나 당기는 거지. 제일 유사한 예로는 풍선에다 그림 그리고 불어버리는 방법이 있지. 바로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러면 y축 방향의 실수배는 어떠하냐? 요거는 y는 fx라는 원형이 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y 앞에 b를 붙이는 거예요. y 앞에 b를 붙이는 건데 by equal fx 요렇게 되는 게 이제 y축 방향의 실수배인데 이 평행이동에서도 그랬지만 봐봐요. 이 평행이동이 원칙적으로는 y-자리를 y-n으로 바꾸는 거지만 실제 y는 fx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n은 fx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냐? y는 fx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게 더 일반적이겠냐? 이게 더 일반적이죠. 우리는 양함수 표현 때문에 y는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y는. 그러다 보니까 x 대신에는 x-n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플러스로 드러난다. 이런 반대부호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지. 똑같아요. 실수배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이렇게 써주면 이것의 변형의 의미는 y축 방향 b분의 1배인데 문제는 아무도 2y는 fx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b를 이쪽으로 넘겨서 y는으로 쓰는 걸 더 선호하지.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y축 방향의 변형은 fx라는 어떤 원형의 함수 앞에 통째로 숫자가 곱해지는 걸 보는 건데 얘는 지금 보시면 b분의 1이 b분의 1배로 1대1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훨씬 편한 거지.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배율을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 2가 있다. 그럼 2배 된 거야. 3이 있다. 그럼 3배 된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자, 제가 일반론을 말하느라고 fx라고 했는데 이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사례를. 자, y는 x제곱이라는 원형이 있어요. 이 원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다 알지? 다 알아.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y는 하고 x의 자리야. 이게 제곱은 치우고 x의 자리가 필요해요. x의 자리에다가 이 x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내 눈앞에 2x의 제곱이 보여? 아, 그럼 이건 원형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 원형을 y축 기준으로 2분의 1배, 2분의 1배로 누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같은 높이상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던 애가 딱 그 절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절반. 요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는 애가 그 절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찌그러짐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모든 함수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얘를
y는 2x의 제곱이면 그냥 풀어헤쳐가지고 4x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4x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내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 제곱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 x축 기준으로 위아래로 4배를 잡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림도 그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원형이 있었다면 내가 같은 높이를 4배씩 잡아 뽑는 거야. 쭉 위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인데 가로로 보면 2배가 돼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배로 줄어든 거고 같은 높이에서 세로로 보면 4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X축 기준으로는 4배, 같은 높이에서 4배가 올라갔다. 그리고 Y축 기준으로는 지가 있던 위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수배의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다 이래요. 다. 자, 그래서 이 실수배와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래프를 실제적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니? 라고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이거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1이니까 어디 있고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요거를 얘가 최종적인 변형이라고 봤을 때 어떤 단계로 자, 이 녀석을 제가 다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볼게요.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단계까지 오는데 어떤 종류의 변형을 거쳤는가를 계속 추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y는 마이너스 2 x 제곱 y는 2 x 제곱 y는 x 제곱. 자, 결국 원형이지. 원형으로 왔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변형을 타고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요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원형을 아니까 원형을 요렇게 알아. y는 x제곱이야. 그리고 y는 2x제곱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위로 2배로 잡아 쨘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보다 조금 좁아져 있을 거예요, 얘가. 그리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는 y에서 온 마이너스라고 보고 x축 대칭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애가 요렇게 세로로 솟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에 x자리에 x-1을 넣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세로로 솟았던 원점에 있던 애가 오른쪽 1 자리로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끝에 마이너스 5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5 되는 자리에 자신의 꼭지점을 두고 있는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졌다. 이런 식의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최종적인 그래프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생기느니? 아니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지금처럼 딱 3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의 스텝을 밟아가는 거지.
밟아가서 결국은 이 원형이 요런 식의 최종 변형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우린 그 그래프를 가장 현실에 맞게 유사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함수 일반론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려진 그래프들이 어떤 또 다른 그래프, 그 또 다른 그래프 중에 하나가 x축이야. 얘는 엄연하게 이름이 y equal 0인 i니까 이 y equal 0인 i와 몇 점에서 만나냐, 어디서 만나냐, 그 위치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을 바로 방정식 단원이라고 한다. 방정식, 그리고 이제 높낮이 따지는 게 부등식. 요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마다 요 내용이 한 번씩 복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